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 천종호 지음. 들어가는 글. 우리가 알지 못한 소년에 대하여. 저는 2010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12,000명의 소년을 만났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만난 사람은 아마 제가 유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이들을 소년법정에서 만났습니다. 19세 미만 소년이 비행을 저질렀을 경우 소년들의 성품과 행동 교정을 위해 소년보호처분 재판, 이하 소년재판이 열립니다. 소년재판이 열리는 법정을 소년보호법정, 이하 소년법정이라고 합니다. 소년법정이 열리는 날, 아이들은 호송차에서 내려 포승줄에 묶이고 수갑을 찬 채 대기실 한편에 마련된 철창 안으로 들어갑니다. 노랑머리의 소녀, 조직폭력배 같은 문신을 새긴 소년, 불안한 얼굴로 계속 손톱을 물어뜯는 아이, 고개를 숙이고 내내 울먹이는 아이, 비좁은 철창 안에 옹송거리며 서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일은 항상 편치 않았습니다. 소년부 판사의 판결은 한 소년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기에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했습니다. 소년들에게 가장 적합하면서도 공정함을 잃지 않는 처분을 내리게 해달라고, 소년들이 나의 처분을 죄에 대한 응보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전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저출산의 여파로 전체 청소년의 수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오랜 경제 불안과 가정 해체로 인해 가출 청소년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폭력이나 상해, 갈취 같은 학교 폭력 사건, 그리고 학교를 벗어나 절도와 강도, 성폭행 같은 성인형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비율도 늘고 있습니다. 사실 요사이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는 비행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만큼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거나 알고도 반성하지 않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워지고 솜방망이 처벌을 나무라며 처벌의 수위를 더 높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모두 드러난 반사회성에만 초점을 맞출 뿐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묻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자주 묻습니다. 소년범의 죄는 누구의 죄인가요? 많은 경우 소년의 비행은 소년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것입니다. 소년 재판을 담당하면서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되는 방임과 학대의 그늘 아래 놓인 아이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비행이라는 거푸집을 벗기고 나면 삶의 부조리와 폭력 앞에 아무런 보호막 없이 내던져진 아이들의 유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 아이들의 문제가 무엇에서 생겨났는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 배경과 맥락을 누군가는 헤아려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비행소년이라고 배관시하는 아이들을 만나고 나서 제 삶의 방향은 송두리째 달라졌습니다. 저 역시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 차례 가난과 무관심에 상처받고 좌절했으나 그때마다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이들이 있었기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정 안에서도 법정 밖에서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저라도 대변자가 되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된 것은 피할 수 없는 소명과도 같았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 법이 아니면 더는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한 소년들이지만 이들은 작은 도움과 격려 한마디에도 삶을 새로 빚어냈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힘이 가져오는 변화를 저는 지난 10년간 실제로 보았습니다. 혐오와 무관심을 넘어 아무런 조건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고 때로는 저를 대신하여 비난을
Sample complete. Ready to continue?